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브시스터즈의 2분기 실적이 공개돼서 그걸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브시스터즈는 말 그대로 뭐 쿠키런이라는 게임 하나 갖고 해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쿠키런의 서브 IP를 계속 꾸준히 내놓으면서 이 쿠키런이라는 게임의 생명력을 계속 연장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름대로 이 서브 IP가 성공을 하면 실적이 확 좋아졌다가도 이미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서브 IP의 이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분기나 거의 그러니까 반기 내지는 1년 사이에 뭐 이런 하부 IP의 게임들 계속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작 게임을 계속, 나름대로 신작 게임이니까요. 이 쿠키런 IP를 이용한 신작 게임들을 계속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그때마다 마케팅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요번에 발표한 모험의 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직전에 발매한 그 쿠키런 게임도 그렇고, 그때마다 그 마케팅 비용이 개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서브 IP는 서로 이제 시기를 달리해서 해외 시장에 또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시간 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데브시스터즈는 이 쿠키런이라는 단일 게임을 갖고 서브 IP를 통해서 새로운 신작 게임들을 계속 이어서 분기나 반기나 뭐 연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쿠키런이라는 게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한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 날 출시한 이 쿠키런 모험의 탑, 그리고 그 직전에 발매했던 게 나름대로 시장에서 선방을 하면서 이 실적을 좋게 해주면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이 모험의 탑 런칭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확실히 둔화된 게 눈에 띄게 되죠. 거기다가 이 쿠키런 오븐 스매시라는 것을 또 출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또 오븐 스매시에 대한 또 마케팅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쿠키런 모험의 탑은 출시 후 전 세계 누적 매출액 1,500만 불을 달성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한 달여 사이에 벌어들인 수익이기 때문에 이 모험의 탑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쿠키런의 이제 모험의 탑이 나올 때까지 이제 여러 게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 iOS나 즉 이제 안드로이드나 또 애플, iOS 이쪽으로도 이제 이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6월 달에 이 런칭이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글로벌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험의 탑도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분기 때 실적에서는 별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죠.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2분기 실적이 뭐 전년 대비해서는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하고 좋지만 전기 대비해서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분기 대비로 했을 때는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당기순이익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나빠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도 솔직히 과도하게 좀 이 실적 면에서는 이 우려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고 해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 당장 시점에서 봤을 때 별로 좋지는 않은 것이죠. 이건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매출 외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났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줄고 있는 이 방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실적의 흐름이 이제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이 회사가 나름대로 지금 수익면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분기별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여기다가 지난 그 한두 달 사이에 이 데이브 시스터즈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그러니까 표시 의무 위반 사항이 이 한국 게임 이용자 협회라는 데서 이슈를 제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과금 체계이기도 하면서 게임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한데 한국 그 게임 회사들이 현질 돈을 쓰도록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도 NC소프트 때 신작 게임을 발표할 때 그 과금 체계의 불합리성 내지는 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확률에 돈을 쓰게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실패를 하고 1년 동안 주가가 거의 한 5분의 1 토막날 정도로 아주 박살이 나는 그 이유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브 시스터즈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논란이 이게 그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게임사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브 시스템즈는 1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고 2분기 실적이 둔화됐지만 그렇다고 그거 치고는 주가가 너무 급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측면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확률형 게임에 대한 이런 그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이 게이머들이 이 데이브 시스터즈를 그 외면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이브 시스터즈가 그 인도 시장을 그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도가 모바일 게임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중국보다는 그 규제가 좀 덜한 그런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런 캐주얼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브 시스터즈가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될 기미가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인도 시장의 진출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어떤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큰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브 시스터즈가 1분기 때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갖고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주가가 아주 급등했었지만 그 이후 2분기 실적이 급작스럽게 나빠지면 그러니까 둔화되면서 그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실적 증가가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실적 둔화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실적 둔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분기 누적 그 실적을 갖고 평가했을 때는 그 데이브 시스터즈의 적정 주가는 4만 원 정도로 가치가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데이브 시스터즈의 주가 급락은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게이머들을 이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투자자는 한번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회사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투자한 회사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이벤트가 그 회사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한 달 만에 지금 1분기 실적을 갖고 분석했었다 하고 2분기 실적을 갖고 분석하면서 중간에 새로운 이벤트로 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은 그만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는 장기 투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뭐 손절면을 쳐서 일부 현금화하고 그 현금화된 돈을 갖고 좀 더 싸진 지금 4만 원대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원 정도로 적정 주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주가가 4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대까지 참았다가 4만 원대 다시 또 들어가서 이걸 매수해서 그때부터 다시 분할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시도하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데이브 시스터즈는 단일 IP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좀 노후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서브 IP를 갖고 어떤 그 신작 게임을 내서 시장을 뭐 대박을 친다 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끔 뭐 크게 그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움직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원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예전에 엔소프트에서 그 파괴력을 이미 그러니까 이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종목 데이브 시스템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